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신문에 나온 기사들 중요한 것 여러분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울 새 역사 교과서 모두 자유민주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아주 반가운 뉴스입니다. 모두 9가지 종류의 역사 교과서, 대한민국 정체성 표현이 통일되어 있다. 진보학계에서는 그냥 민주주의로 충분해 뭐 이렇게 주장하고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 자유를 붙이는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왜? 민주주의 앞에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이 헛된 세력들의 준동을 그 뿌리부터 잘라낸다는 뜻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드디어 이제야 관철이 됩니다. 어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1차 실행 방안이 공개가 됐는데 신설기구에 의료계가 참여를 하면은 2026년 의대 정원 재논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보상이 낮게 이루어졌던 3,000개 수가를 2027년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논의기구에서 2026학년도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열어뒀습니다. 의대 정원 등 의료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논의기구도 연내에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방안을 보면은 의사 인력 부족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저수가 문제를 해소하겠다. 이제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 의료계가 이제 기구에 참여를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열어뒀는데 엊그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는 의대 증원 이 문제가 이제 확실히 굳어져 있으므로 추가적인 논의는 불필요하다는 그런 뉘앙스로 쐐기를 박는 듯한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러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의대 정원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니 약간 국민들께서 헷갈리는 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했던 절충안이 바로 이거거든요. 올해는 이미 확정돼 있으니까 올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이제 치르는 대학 입학 시험 이게 2025학년도가 됩니다. 이거는 손대지 말자. 1,509명 증원하는 거 그대로 확정. 그러나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내년도에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6학년도에서는 다시 좀 논의를 해보자. 근본 취지가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이 정면으로 거부하는 듯한 그런 기자회견을 한 뒤에 그 다음날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마치 한동훈 대표의 말을 반복이라도 하는 듯이 의대 정원을 다시 논의하는 게 가능하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헷갈립니다. 그 대통령 기자회견 하던 날 이제 오후부터 어제 금요일까지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국민의힘이 연찬회를 했는데요. 친윤조차도
의정 갈등 정부 대응에 불안감을 쏟아냈다. 여당 연찬에서도 의료 공백, 우려 쏟아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지금 비상의료 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친명계 의원들조차도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안이한 거 아니냐, 불안하다. 이렇게 마치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지금 응급실, 수술실 상황이 심각하다. 여기에 동조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서 아무튼 지금 그 대통령 입장, 그 다음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 뭐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 뭐 이런 말들을 했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에 대한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의 비판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를 적으로 보느냐? 이런 반발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동훈 상황 심각, 돌다리 더 두드려보고 건너야 된다.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그 제안 내용 그 자체보다는 용산 대통령실과 사전에 상의하지 않고 돌출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돌출 행동 때문에 불만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탈원전으로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그러나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그 충격에 가신 이래 많은 나라들이 다시 원전으로 돌아오고 있다. 심지어 스위스까지도 온 세계가 탈원전 러시를 이룬다라고 볼 수 있다. 스위스 신규 건설 위에 법까지 개정했다. 원전을 포기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배신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전 후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졌다. AI 시대로 전력 수요도 폭증하고 있다. 이 인공지능 시대에 이 전기 수요는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눠야 할 만큼 엄청난 속도로 그 전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 말고는 지금 답이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는 정말 하느님이 보호하사 정말 천행중 다행으로 탈원전을 2년 전부터 윤석열 정부가 선포를 해서 이렇게 우리는 탈원전, 원전 생태계 복구 이것도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난번 선거 때 윤 대통령을 찍었던 지지자들조차도 일부 등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다른 건 다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 탈원전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흔들림 없이 탈원전 폐기, 원전 생태계 복구 여기에 박차를 가해왔다는 점, 그 점 하나만으로도 저는 윤 대통령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런 말 하고 싶은 아침입니다. 바다는 아직 뜨거워. 해수 온도 역대 최고. 서해, 남해안 수원 30도에 육박해. 적도 바다와 비슷하다. 올여름 양식장에서 2,800만 마리 어류가 폐사했습니다. 이런 재난은 처음이다. 어민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추석 밥상에 올라야 될 이 어류들 없어서 바다가 다 삶아버려서 추석 밥상에 오를 물고기도 없다. 지금 그런 비명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게 이제 조선일보의 팔면봉이라는 그 신문
일면 하단에 실리는 박스형 촌평 코너입니다. 정치부장, 사회부장, 국제부장 이 세 데스크가 쓰는 촌평 코너인데요. 여러분 이거 빠뜨리지 말고 계속 보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어떤 핵심적인 뉴스를 거기에 조선일보 정치, 사회, 국제부장의 그 생각을 담아서 짧게 촌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야 대표 정치부장 촌평입니다. 국가발전, 민생, 정치개혁 의제로 90분 회담키로 했는데 이제 내일 오후 2시에요. 실종된 정치가 여의도로 과연 돌아올 계기가 될까? 물음표 붙여놨습니다. 기대를 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큰 기대를 하지는 않는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돈봉투 의원 3명 1심 유죄. 그런데 검찰 조사에 불응한 나머지 의원님들 언제까지 피해갈 수 있을지 관심 집중. 이런 사회부장 촌평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부장 중국의 거침없는 핵 증강에 미국 군축 회담 시동. 미국은요 한때 핵탄두가 2,000기가 넘었었습니다. 2만 기가 넘었었습니다. 60년대는 냉전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미국의 핵무기 보유가 2만 기가 넘었었습니다. 당시에 중국은 뭐 70년대, 60년대 이때 한 500기, 지금도 한 500기, 당시는 미미했었고요. 지금도 한 500기 정도에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러시아하고 군축 협상을 계속 해가지고, 지금은 약 몇천 기쯤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최고조에 달했을 때 약 한 10분의 1, 8분의 1 이 수준으로 미국의 핵무기 보유 기수도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미국의 최대 우려는 뭐냐? 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을 중심으로 봤을 때 북서쪽에 있는 세 나라 모두 핵 보유국이고 핵 공조를 하고 있다. 그 한가운데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핵 무장 그것 말고 다른 길은 없다고 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신문들이 전부 다 이걸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의료계에서 대안을 내면 의대 정원 논의 가능하다. 사실상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훈이 제안했던 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한동훈은 유예라는 표현을 썼지요. 유예라고 하는 것은 정원을 논의하자라는 수준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증원을 하지 말자. 원래대로. 그러니까 2023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작년 수준으로 다시 일단은 돌아가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언론들은 풀이를 하고 있지만 저는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꼭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우선 급한 불을 끄고 보자. 그러려면 지금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이 의대 증원 문제를 일단은 통 크게 좀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지점까지 내려가자 그런 뜻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인력 수급 추계 조정기구 연내 출범시키자 5년간 20조 투입 수가 개선 등 지원하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역사교과서 위안부 줄이고 이승만 부각한 새 역사교과서 중학교 7종, 고등학교 9종 검정을 통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신문은 지금 위안부를 줄이고 이승만을 부각했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 당연하다고 보느냐? 위안부 잊지 말아야죠. 네, 위안부 때 이 위안부들이 일제 강점기하에 강제적으로 동원돼서 그 정말 어마어마한 그 피해를 봤다라는 점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점을 반복적으로 우리 미래 세대까지 강조해야 될 것이냐? 저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적입니다. 그러나 이승만 건국 대통령,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대통령, 한미동맹을 채택한 대통령, 이승만이 없었다면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하게 선택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뭐 우리를 영세 중립국 비슷하게 뭐 사회주의,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비슷하게 이런 체제를 선택을 했었다면 우리 집 거실에 김일성 초상화가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승만의 치적, 건국 대통령의 치적, 이것은 두고두고 강조하고 부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일 이제 한동훈 이재명 만나는데요. 최상병 특검 논의하고 금투세 논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투세는 이제 국민의힘이 논의를 꼭 하자라는 거고 최상병 특검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 주장한 건데 국민의힘이 받아들인 거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출생 문제, 지구당 부활 뭐 이런 얘기도 한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보건대는 뭐 이렇게 사전에 의제를 정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이제 양쪽에서 3명씩 와서 그러니까 당 대표, 정책위 의장, 수석 대변인 양쪽 3명씩 와가지고 6명이 논의를 한다는데요. 그 자리에서 꺼내면 논의하는 겁니다. 무슨 형식과 뭐 격식이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 한동훈 누가 됐든 이야기를 꺼내면 그게 곧 의제가 되는 것이지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자택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타이 이스타젯 특혜 채용 그 남편이었던 서창호 이 사람 그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창호 씨 타이 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주지검이죠. 문재인의 딸 문다혜 자택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주지검 형사 3부 부장검사 한연규 어제 서울 소재 문다혜 씨 주거지 등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많은 저희 그 시청자들께서는 국민들께서는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이제야 이제야 원님 지나간 다음에 나팔분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니 퍽도 증거물 남겨놨겠다. 이제 압수수색하면은 아이고 압수수색 이제 오셨어요. 여기 증거물이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 휴대폰 통화 내역 여기 다 있습니다. 컴퓨터에도 자료가 다 남아 있구먼요. 이래서 내놓을 것 같니?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도둑이요 아무리 이 증거를 말끔하게 치워버려도 어딘가는 요만큼이라도 뭔가가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압수수색을 했으니 엘리트 검사들의 그 배와 같은 눈으로 매섭게 아직도 남아있는 범죄의 흔적들을 찾아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문다혜 이 부녀를 기소하기 위한
마지막 검찰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과서 문제 중요하기 때문에 천안함, 북한 도발, 명시 7종, 한강의 기적 한 종 빼고 다 수록. 이래서 9가지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아주 실감이 납니다. 고교 한국사 고등학교 아이들이 배우고 이제 교과서 9장, 현대사 어떻게 서술했나, 교과서 여기 9종, 다 기자들이 내용을 샅샅이 훑어봤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OX 표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를 했다. 모든 교과서가 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9가지 종류가.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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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그 다음, 독립운동사에 김일성이 활동한 동북 항일연군의 서술. 이것을 배제해야 하는데, 배제했느냐? 한국학력평가원이 낸 교과서만 그걸 배제를 하고, 나머지는 서술을 해놨더라. 배제를 안 했다, 이런 뜻입니다. 가위표가. 네. 그 다음, 대한민국은 한반도 내 유일 합법 정부임을 유엔이 인정했다. 저 고등학교 때는요, 이렇게 배웠거든요. 유일 합법 정부. 그런데 이 부분 아직 미진해서 그렇게 수록을 한 교과서는 2가지 종류뿐이고 나머지 7종류는 아직 아닙니다. 다음, 이승만 정읍 발언의 역사적 상황을 충분히 서술. 이것 역시 한국학력평가원 한 군데만 역사 교과서에 서술을 해놓고 나머지 8종류는 안 해놨습니다. 다음,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 소행임을 명시한 교과서 7가지 종류는 해놨고 2 교과서는 안 해놨습니다. 다음,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네, 4가지 교과서는 해놨고 5 교과서는 안 해놨습니다. 자, 이만 해도 문재인 정권 때 나왔던 역사 교과서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 특히 첫 번째, 대한민국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했다. 동그라미. 전 교과서가 했다는 점에 방점을 찍을 수 있겠고, 지금 이 가위표가 하루빨리 동그라미로 바뀌는 그런 시점이 오리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일성의 항일수록 이게 8가지 종류의 그대로 아직도 서술이 되어 있고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한동훈 대표의 2026년 의대 증원 유예는 과연 민심인가? 이런 건데요. 정치부 기자가 기자수첩이라는 칼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2026 학년도 의대 정원 제로, 유예, 이것은 민심일까? 고령화 추세 속에 의대 정원은 27년간 한 명도 늘지 않았다. 여전히 국민 60에서 70%가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고 정부가 강조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 볼까요? 한동훈 대표가 정책 변경보다는 윤 대통령과의 반대 의견을 부각하는데 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한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따라 당내 그리고 당외 민심을 종합해 타협안을 제시했다면 지금처럼 정부가 한 대표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칼럼이 있는 반면에 또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에서는 2026 학년도 의대 정원, 의료계가 통일안을 가지고 오면 다시 한번 논의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그런 측면은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정치부 기자의 칼럼의 내용은 한동훈 대표가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도 너무나 일방적이고 좀 거칠고 이런 측면이 있는 것으로 국민들 눈에 보이니 조금 더 설득하는 노력을 보이는 그런 측면이 아쉽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지금 그리고 이제 민심 뭐 여전히 국민의 6, 70%가 의대 정원에 찬성한다. 이제 이렇게 정부가 강조하고 있다는데 저는 꼭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이런 국민적 여론은 올해 처음에 그랬죠. 지금 여론조사를 좀 정밀하게 해 보면 저는 한동훈 대표의 그 제안을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글쎄요. 네, 두고 보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집 압수수색 한 번 더 강조해서 보여드립니다. 아무튼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최대 미스터리 중에 하나. 이거 빨리 해결하고 넘어갑시다. 뭐가 화장실 갔다 와서 밑 안 닦은 것처럼 그렇게 구리구리하게 넘어갑니까? 검찰 그동안 뭐 했습니까? 이동안 이제야 말이죠. 제발 빨리빨리 좀 결정을 집시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대통령은 블록버스터급으로 경제가 좋다고 했는데 점점점 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에서 수출 성장률 등을 언급하면서 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 눈앞에 현실이 된 것이다 라고 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 수출 증가를 블록버스터급이라고 한 외신 표현도 인용을 했다. IMF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는데 이것은 미국 2.6%에 이어 중요 선진국 중 둘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바로 다음 날 통계청이 7월 산업 생산이 전달보다 0.4% 감소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고 발표를 했다. 광공업 생산은 전달보다 3.6% 줄면서 1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길어진 내수 부진 때문에 도소매업은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 말이 하루 만에 무색하게 된 것이다. 서울의 집값이 치솟는데 국토부 장관은 이를 국지적 현상이라고 안이하게 대처했다. 그러다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그린벨트까지 풀겠다는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별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경제 관련 발언은 이런 현실을 얼마나 정확히 판단하고 정책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경제 상황을 설명하는 주변 참모들, 경제 장관들, 관료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대통령의 머릿속에 그 무엇을 심어 놓고 있기 때문인지 걱정이다. 대통령한테 아부만 하고 있는 것이냐? 지금 장밋빛 이전만 자꾸만 대통령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봤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점차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게 아닌가 저는 한껏 기대감을 갖기도 합니다. 의료 개혁 이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는 의사들이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하는 생각.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최대 어떤 국정 운영에 그 걸림돌로 되어 있었던 그 의료 공백 사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인다. 저는 이렇게 낙관하고 싶고요.
그나저나 이제 내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최상병 특검에 관한 얘기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것이 가장 민감한 사안이고 그 부분에 용산 대통령실이 아주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구독, 좋아요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